보겠습니다. 글의 요지를 적절하는 거. 오케이. 자, 일단 문제라고 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대. 무엇에 있어서의 문제냐면 adapting이라는 스펠링 조심해라. adapting이라고 apting 쓰면 큰일 나죠. 요거는 적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니고 채택의 문제예요. 채택하는 것의 문제. 어떤 인기 있는 양육의 방법. parenting이 양육이란 뜻이야. 인기 있는 양육 방법을 채택하는 것의 문제. 왜냐면 problem이 주어니까 is예요. 그죠? 자, 인기 있는 양육법을 채택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그 인기 있는 방법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변수를. equation, 이 방정식이란 건 뭘 뜻합니까? 인기 있는 양육 방법. 그걸 뜻하는 게 방정식이야. 아이를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 이게 양육이란 단어를 이렇게 비유적 표현으로 쓴 거예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양육에 있어서의 변수가 뭐냐? 바로 빈칸이 여기 들어갈 수 있죠. 너의 아이의 독특함. 빈칸 추론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꼭 한두 번씩 써보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기 있는 교육법, 양육법을 갖다가 채택하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애들의 독특함을 무시한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변수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되셨나?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 it은 어떤 걸 뜻하냐면 any popular method of parenting 요걸 뜻하는 게 it이 되겠고, 그죠? 이렇게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독특함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걸 무시해버린다. 그래서 그러므로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주장하기보다는 대절을 주장하기보다는 그쵸? 뭘 주장하는 겁니까? 하나의 스타일의 양육이 will work with every child 모든 아이에게 작용할 것이다. 효과를 발휘하다. 일형식 동사죠. work는 일하다가 아니에요. 맞죠? 하나의 스타일이 모든 아이에게 딱 일률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하기보다는 고집하기보다는 우리는 take a page from a gardener's handbook 가드너의 핸드북에서 페이지 하나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여기서 모방하다라고 지금 선생님이 쓰셨는데 방법을 모방하는 겁니다. 정원사의 책에서 방법을 모방하는 겁니다. 자, 정원사의 책 얘기를 좀 드리면 이거예요. 정원사들이 다루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지? 그럼 그 식물들에 맞게끔 정원사들이 양분을 주고 물을 주고 가꾸고 뭐 이런 각각의 식물에 맞게끔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정원사의 책에서 페이지를 모방한다는 건 각각의 식물에 맞게끔 정원사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방법, 이 방법을 아이의 양육에 모방하라 이 말이야. 이해하셨나? 오케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Just as the gardener accepts, 정원사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just as는 뭐뭐 하는 것과 같이, 뭐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때 이걸 뭐 양태 이렇게 불러요. 양태의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 같이 그럴 때 뭐 양태라고 불러요. 이 양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얘가요, 하는 것과 같이, without question or resistance, 질문이나 저항 없이 하는 것처럼, the plans, requirements, and provides the right conditions each plant needs to grow 어디야? and flourish.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accept 뒤에 이게 삽입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문장 해석에 혼란을 겪는단 말이야. 정원사들이 받아들인다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뭘 받아들이는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그치? 그 목적어가 바로 얘란 말이에요. 맞죠? 식물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그리고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이 적절한 컨디션들을요.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그리고 제공해 주는 것과 같이 얘가 병렬되고 있다는 거예요. accept 하고 provide가 정원사를 주어로 하는 단어들이 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물의 요구 조건들을 목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애들이 문장에서 왜 이러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얘를 빨리 삽입으로 제끼라 그랬잖아. 쉼표가 2개 들어가면 삽입이고 삽입은 중요한 내용이 아닐 때는 해석 안 해도 된단 말이지. 그럼 그 뒤에 나와 있는 accept랑 plant의 요구 조건을 묶어.
아니, 목적으로 봐. 그리고 제공해 준단 말이야. 그쵸? 올바른 조건을. 어떤 조건입니까? 각각의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조건이죠. 왜 필요합니까?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 얘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예요. 그쵸? 여기 지금 설명 잘 해놨어. which나 that, 목적격 관계된 명사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라고 돼 있죠. 왜 목적격 관계된 명사냐면, 좀 봐줄래요? 필요로 하다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투부정사가 목적어가 아니고요. 필요로 한다. 무엇을? 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신하는 which나 that이 여기 사용된 겁니다. need 뒤에 목적어가 없다고 필기해, 건우야. need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된 명사라고요. 알았지? 그래서 so 마찬가지로 그 뒤에 별표 형광펜입니다. 도치돼 버렸어. 강조 아니고요. 도치예요. so do I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끊겨야 되고요. 우리 부모들은요. need to custom design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우리는 정말로 우리 부모들은요. 동사 원형입니다. 뭐 할 필요가 있냐면 커스텀 디자인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가야 돼요. 됐죠? 오케이. 우리도 깜짝이야. 주문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춤 설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육을 맞춤 설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to fit 들어맞도록 어디에 들어맞도록 자연적인 어떤 요구에 필요해. 누구의 필요해? 개별적인 아이들, 각 아이들, 그쵸? 각각의 아이들의 자연적인 요구에 들어맞도록 우리의 양육을 맞춤 디자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so do we 그렇게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됐지? 왜 도치시켰냐라고 물으면 so do I,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얘는. 문제는 여기 도치된 거 이거를 놓치면 작살 나버려요. 알았죠? so가 근거가 될 것 같고요. 도치된 겁니다. 자, 되셨나요? 도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양육을 각각의 아이들의 요구에 맞게끔 맞춤 설계하라 이거예요. 이 글은. 그쵸? 오케이. 비록 그것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가능은 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려워 보이지만 가능은 하답니다. 뭐가 가능해요? 이시 뭔데요?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예요. 투부정사부터 custom design our parenting to fit the natural needs of each individual child 얘를 is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that은 뭔데요? 똑같아요. 이거예요. 앞에 거예요. 맞죠? 그것이 얘는 that으로 받았고 요거는 is로 받았고 됐죠? 똑같은 걸 갖고 있어. 학교에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가주시나요? 자, once는 일단 주어가 동사하면이라는 접속사예요. 일단 우리가 이해하잖아? 뭘 이해하죠? 의문사 뒤에 누가 우리 아이들이 진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이거죠. Who our children really are. 우리 아이들이 진짜 어떤 아이들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이에요. 이거 신경 쓰시고요. 어순 주의하세요. 우리는 시작할 수 있어요. 알아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뭘 알아냅니까? 어떻게 변화를 만들지 우리의 양육 스타일에서 그래서 뭐 하도록? 더 긍정적이 되도록. 됐죠? 그 다음 더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비동사에 주목해 주세요. be positive. 비동사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 쓴 거고 be accepting.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비동사 때문에. 아셨죠? 그 해석은 어떻게 하면 좋냐면 어떻게 변화를 만들지 우리 양육 스타일이. 그래서 뭐 하도록?
긍정적이 되도록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되셨죠? 뭘 받아들이도록? 각각의 아이들. 어떤 아이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We have been blessed to parent. 양육하도록 축복을 받은 각 아이들을 받아들이도록. 오케이? 비동사 때문에 positive, accepting이라고 쓴 겁니다. 얘가 나올 근거가 전혀 없단 말이야. 고민 되게 많이 했다고 선생님도. accepting이 나올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비동사 있네요. 그래서 얘가 현재 분사, 형용사 둘 다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녀석이니까 비동사의 보호자입니다. 해설에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답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1번이죠? 좋아요.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세요. 모르겠거든. 됐죠? 23번 갑니다. 됐어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옆에 해야죠. 옆에 해야죠. 자녀의 특성에 맞는 뭐가 될까요? 맞춤화된 양육이 되겠죠? 아이들 개개인에게 맞춘 양육이 될 것 같고, 대중적 양육법 단순 채택을 하면 자녀의 뭘 무시하는 겁니까? 독특함을 무시하는 거죠. 유니크니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정원사처럼 양육한다. 정원사가 각각의 식물에 적합한 무엇을 제공하듯. 뭘 제공하는 거죠? 조건을 제공하듯. 맞죠? 부모도 각각 아이의 무엇에 맞는, 요구에 맞는 또는 필요에 맞는 양육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지. 되셨나? 단어 모르는 거 다 여기 테이크 페이지 있네요. 모방하다. 됐지? 오케이. 됐습니다. 23번 갈게요. 자, 주제입니다. 주제는 반드시 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요거 먼저 생각하시고 필자의 생각은 어떻지? 라는 걸 고민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라운드 하욱 데이라는 영화에서 웨더맨 기상통보관이죠? 기상통보관인데 이게 연기된 그게 플레이드예요. 됐죠? 영화니까 연기자가 있었을 거예요. 오케이. by Bill Murray라는 사람에 의해서 연기된 기상통보관이 be forced to 부정사 강요되다,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 강제로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be forced to 이 자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제로 뭐뭐 하게 되다. 강제로 다시 살게 되다라는 거죠. 하루를요. 계속해서라는 얘기.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강제로 하루를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자, confronted라는 것은 직면한 거예요. 직면해서. 무엇에 직면했냐면 이 겉으로 보기에 seemingly 겉으로 보기에 끊임없는 고리. 일어나서 그날을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날 일어나서 똑같이 살아야 돼. 똑같은 날을 계속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끊임없는 고리, 오케이? 여기에 직면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과거 분사 부문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가 결국에는 rebels라는 것은 against라는 것은 어디에 맞서서 저항하다예요. 저항하다. 그 rebel이 반역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반역. 여기서 반역이란 말은 좀 웃기잖아, 그지? 그래서요, 분사 부분 먼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원래 뭐였을까요?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했을 때 이런 얘기죠. As he was confronted 원래 이거였을 거예요. 울랄라 불랄라 쉼표 뒤에 he 이렇게 나왔겠죠? 죄송합니다. was가 아니고 is로 고칠게요. 영화 줄거리니까 현재로 쓰는 게 맞죠? He is confronted. 건호 딴 생각 좀 그만하지. As he is confronted. as 지우고 he 지우고 is가 being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맞죠?
이런 겉으로 보기에 끊임없는 고리에 직면했을 때 그는 결국 반항합니다. 저항합니다. 무엇에 저항하냐면 사는 것. 그렇죠? 살아가는 것. live through야. 그게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날을 똑같은 방식으로 두 번 살아가는 것에 저항합니다. rebels against 이 단어 기억하시고 against가 전치사라서 ing고 됐지요? 자, 이 사람은 하루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기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제. 맞지? 그래서 어느 날에는 일어나가지고 불어를 배우고요. 어느 날에는 피아노 연주자가 되기도 하고요. 어느 날에는 be friends, 여러분 친구가 되다라는 동사예요. 또는 친구를 사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웃들과 친구가 되는 거죠. 이웃을 친구로 사귀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도와주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병렬 구조가 보이셔야 할 텐데요. learns, becomes, befriends, helps. 보이죠? 전부 단수로 받고 있지? 맞나? 이렇게. 그쵸? 좋아요. 그는 불어를 배우고 훌륭한 피아노 연주자가 되고 이웃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가난한 사람을 돕다. 친구를 사귀다로 해야 되겠네요. befriends를. 뒤에 그 목적어가 나와 있으니까. 친구가 되다 맞네? 이게 목적어가 아니네? 그러면 이웃들과 이렇게 해석했네요. 됐어요. 병렬 구조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S 들어간 거.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의 핵심 어떤 주제를 필자가 묻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요, 그를 응원하죠? 왜 우리는 그를 응원하느냐? 대명사 가운데 쓰는 거 하나는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cheer him on입니다. cheer on him이라고 쓰지 않아요. 안 돼요. 대명사는 가운데 오케이? 왜 우리는 그를 응원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거든요. 인간은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재미없을 거야. 그지? 오케이. even if 비록 what's on repeat 이게 전체가 주어네. 반복되는 것이 이렇게 관계대명사 what절이 주어네요. 그래서 단수로 받았네요. is appealing 매력적인 이렇게 되네. 반복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있죠? what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단수로 받은 거 신경 쓰세요. 매력적이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움이 우리를 끌어들인다. 여러분 engage라는 단어를 끌어들이다 이렇게 보세요. 우리를 끈다. 뭐 attract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attract. 이게 우리를 끌어당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죠? engages하고 attracts 똑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놀라움이 우리를 끌어들여요. 결국 반복, 예측 가능한 반복 이거는 정말 의미가 없고 자, 그거 it으로 받고 있네. 이런 놀라움이 it이야. 놀라움은 허락합니다. 우리가 피하도록. 목적어 투부정사는 너무 뻔한 거고요. 이제 그죠? 이 놀라움이라는 거, surprise라는 이 녀석이 it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해줘요. autopilot, 자동 조종 장치죠. 자동 조종 장치가 뭐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걸 뜻하는 거죠.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놀라움이 keep us awake 별표, awake 별표 겁나 중요합니다. it은 여기서 똑같이 파란 걸로 찍어야 되겠군요. 다른 색으로 좀 찍어 보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찍을까? 파란 걸로 할게. 자, it, surprise, it이고 얘도 surprise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왜 awake가 중요하다고 내가 얘기하는지 보세요. 얘는요, 깨어있는 이라는 형용사야.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 여기다가 wake 쓰면 어떻게 되죠? 이건 깨우다라는 동사가 되기 때문에 wake 쓰면 큰일 나요. 그래서 awake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놀라움은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깨어있게 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의 경험을 인식하게 하고 깨어있게 한다는 얘기야. awake to our experience. 우리의 경험에 깨어있게 한다. 우리의 경험을 인식하게 한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예측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놀라운 것을 찾아가는 거죠. 놀라움이 우리를 끌어들이니까요. 그치? 오케이. 그 다음 사실, in fact 사실 neurotransmitter 시스템, 신경 전달 시스템들은 자, involved in 요건 과거 분사예요. 어떻게 그걸 알지? 아, 이게 동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과거 분사구가 되는 거야. 수식이야. 이런 신경 전달 시스템은요. 보상이라는 것에 연관된 이란 의미예요, 이거. 우리에게 뭔가 보상감을 주는 그것에 연관된 뇌의 신경 전달 시스템들은, 그래서 시스템들이 복수니까 아, 당연히 쓰는 거고, 복수니까 아로 스위치 시키는 거고, 이렇게. 그쵸? 이런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신경 전달 시스템들은 be tied to 뭐랑 연관되어 있냐면 놀라움의 수준과 연관되어 있다. 됐죠? 자, 보상이라는 것이 주어고요. delivered는 배달되는, 전달되는 과거분사 수식이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사 어디 있어요? yield 이게 동사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지? rewards yield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네. 보상이 있는데 어떤 보상이에요? 전달되는 보상이라고. 전달되는 보상감, 규칙적인 예측 가능한 시간에 전달되는 보상. 이때쯤 되면 이런 보상이 나한테 와.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고 치자고. 그럼 우리는 활동을 안 할 거라고. 가만히 있어도 이게 오니까. 그지? 그래서 yield라는 것은 낳다, 생산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낳는다, 무엇을 생산한다, 무엇을 만든다. 훨씬 더 적은 액티비티를 낳습니다. 여기서 a lot이 뭐예요? 비교급 강조. less 꿈이죠. 맞죠? 여기다가 very 쓰면 안 되는 것만 조심하세요. very 안 돼요. 비교급 강조 표현에 뭐 있어요? still, far, even, much, a lot이 있잖아. 이 뒤에 비교급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의미가 훨씬이란 뜻을 갖는 비교급 강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 기본입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still, far, even, much, a lot. 그죠? 훨씬 적은 액티비티를 낳는단 말이야. 우리 뇌에서. 그죠? 자, that 나왔어. 뭐뭐보다. 이 똑같은 보상이 전달되는 보상이죠. 그쵸? 과거 분사에 또 무작위에 random,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간에, 맞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시간에 무작위로 전달되는 이런 보상보다도 우리 뇌에서 활동을 덜 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적으로 오는 그런 어떤 보상들은요. 그래서 놀라움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그런 얘기죠. gratifies 이게 만족감을 주다예요. 만족시키다, 만족감을 주다. 오케이. 핀자의 주장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라고? 반복되고 예측 가능으로 싫어하는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움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놀라움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고. 맞죠? 그러면 주제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자, 보기 속어 내가 진짜 잘하라고 계속 말하죠? 해당되지 않는 명사 다 지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찾아낼 수 없는 그런 명사 지워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외국 언어에 관한 얘기가 있나요? 없습니다. 1번 지워져야죠. 2번 봅니다. 사람들의 inclination, 이게 성향이란 뜻이야. 경향이란 뜻이에요. 예측 불가능성을 향하는 사람들의 성향. 2번이 답이죠. 답이 될 수 있죠? 오케이. 5번까지 끝까지 보고 고르겠습니다. 자, 3번은 숨겨진 장치들. devices가 장치들이니까 영화 플롯을 예상치 못하게 만드는, 영화 플롯이라는 것이 중심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3번도 안 돼요. 동의합니까? 그렇죠. 4번 긍정적인 효과예요. 루틴이 뭐죠? 일상입니다. 인간의 뇌 기능에 미치는 일상의 긍정적 효과? 아닙니다. 인간의 뇌 기능, 일상, 이거 틀렸죠. 5번 예측의 위험성, 미래를 현재를 바탕으로 하는, 예측하는 위험성, 그거 아니죠. 다 틀렸기 때문에 2번 영어를 한 번쯤 써보시길 바래요. People's inclination towards unpredictability. 됐나요? 내용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인간은요 예측 불가능에 만족합니다. 예측 가능한 거 되게 싫어해요. 오케이? 자, 오른쪽 페이지 넘어가서 정리해보죠. 무엇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성향이죠, 이거? 예측 불가능성을 향하는 사람들의 성향이죠? 있죠? 그 다음 영화 그라운드 더 데이서 기상캐스터의 삶, 반복되는 하루에 관한 얘기고요. 그는 같은 방식으로 2번 사는 것에 저항하죠? 반역하죠? 그럼 왜 우리는 그를 응원하죠? 우리는 완벽한 예측 가능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측 불가능 시 놀라움은 만족감을 준다. 자, 다 이해하셨나요? 그래, 내용 정리까지 지금 하면서 가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제목 갑니다. 제목도 마찬가지. 소재 찾고, 필자의 생각 찾고, 얘를 영어로 옮기는데 상당히 압축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자의 생각을 한글로 정리했다고 쳤을 때 얘를 영어로 다른 단어로 돌려서 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돌려 말하기라 그래요, 그걸. 영어로는 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paraphrasing. 그러나 의미는 상통한다. 의미는 똑같다라는 거죠.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의미는 통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겁니다. 압축 및 돌려 말하기가 제목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소재 찾아보겠습니다. 가자. 빌딩이 소재가 될 거예요. 건물이라는 것은 말이야, 생명이 있는 물체가 아니죠. 그래서 inanimate라는 것은 생기 없는, 생명을 가지지 않은, 그래서 이걸 무생물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inanimate, 생명이 없는, 이런 의미니까 무생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하지만 it is not an inarticulate one. inarticulate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inarticulate,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물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not이 들어갔으니까 건물은 생명이 없는 물체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는 물체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브젝트를 여기서 원으로 갖고 있네요. 이렇게 대명사 조심하셔야 돼요. 원입니다. 단수는 단수로. 그죠? 빌딩은 무생물이야. 하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표현을 한다는 얘기야. 맞죠? 자, 심지어 가장 단순한 집조차 언제나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make a statement. 진술을 한다, 말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한 집조차도 뭐라고 진술을 합니까? 이런 거야. 예를 하나 들어서 집에 우리가 주택에 산다고 쳤을 때
주택 앞에 이렇게 담장이 있다라는 거. 그 담장은 뭘 뜻하는 거야? 들어오지 마시오를 뜻하지? 여러분 제 말 듣습니까? 그래서 집들도 집에 있는 어떤 장치나 이런 걸 통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시오. 오케이 말이? 갑니다. 그래서 집도 진술한대요. 그런데 이 진술이 어떤 진술이다? 스테이트먼트라는 것을 원으로 받았고요. 맞죠? 표현되는 진술이래요. expressed. 표현되는 진술. 표현되는 말. 스테이트먼트를 원으로 받았어. 표현되는 말입니다. 자, brick and stone. 벽돌과 그냥 돌이죠. 그쵸? 벽돌과 돌 안에. 집은 벽돌과 돌로 만들어졌잖아. 이 안에서 표현되는 진술을 한단 말이야. 또 in wood and glass. 나무와 유리로 만들어진 것 안에서. 유리는 창문이겠지. 그쵸? 또 rather than. 미안해.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단어를 통해서라기보다는. 단어나 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벽돌이나 돌 안에서 나무나 유리 안에서 표현되는 어떤 진술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no less loud and obvious. 덜 시끄럽고 덜 명백한 것이 아니다. no less라는 것은 만큼이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만큼이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명확하고 마찬가지로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no less를 해설지에 보니까 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상당히 시끄럽고 명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됐죠? 단어나 말을 통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진술 자체는 상당히 시끄럽고 상당히 명백한 진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아까 내가 말했던 벽을 두르면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거. 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고개 한 번만 끄덕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갑니다. 자, 우리가 말이야 볼 때예요. 뭘 보냐면 녹슨 트레일러를 보는 거예요. 녹슨 트레일러를요. 그런데 이 트레일러가 둘러싸여진 거예요. 잡초들에게 의해서, 그리고 버려진 자동차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졌어요. 그쵸? 여러분 트레일러가 뭐죠? 대형 컨테이너 같은 게 틀어일려잖아. 맞지? 여러분 미국에는요 실제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집 주소도 거기에 배정이 돼 있고 수도도 있고 전기도 들어와요 거기. 집 대신 큰 트레일러 갖다 놓고 안에 내부 공사를 거쳐서 집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런데 이게 일종의 한 타입의 집을 뜻하는 거예요. 트레일러가. 그래서 둘러싸인이라는 과거 분사로 쓰고 있죠. 그리고 버려진 자동차도 과거 분사죠. 자, 또는요. A brand new mini mansion. 아주 새로 지어진 신축 미니 맨션 소규모 저택을 뜻해요. 맨션이 저택이거든요. 미니 맨션인데 높은 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입니다. C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보다의 목적어에 트레일러, 그 다음에 미니 맨션, 이게 보는 것의 대상이 된다고. 녹슨 죄송합니다. 또 이런다. 본다고. 녹슨 트레일러가 1번 집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미니 맨션이 2번 집이에요. 이걸 보는 거야. 녹이 슬어가고 있기 때문에 러스팅이라고 쓴 것 같고, 이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 no less에 이미 신경 쓰셔야 되고요. 꽤. 맞죠? 뭐뭐만큼 많이 이런 의미라고. 오케이. 이걸 볼 때, 우리가 그걸 볼 때예요. 이런 트레일러를 볼 때, 미니 맨션을 볼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알게 되죠. 즉시 메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그죠? 이 두 가지 경우가 뭐죠? 트레일러하고 미니 저택이에요. 오케이. 이 두 가지 경우에서 though in different accents, 비록 억양은 다르지만 이런 얘기죠. 비록 억양은 다르지만 그 메시지는 뭐다? it은 여기서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다? Stay out of here.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뜻입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기도 해요. Keep out. 들어오지 마시오. 이게 keep out이에요. 들어오지 마시오. 계속 밖에 있어라. 계속 밖에 있어라. 이 말은 들어오지 말란 얘기 아니야. 맞지? 이해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it is not only houses. 물론 이것은 집뿐만이 아니에요. that communicate with us. 우리와 소통하는 것은 집뿐만이 아닙니다. 대승 관계대명사잖아. 동사 나왔으니까. 맞죠? 집을 꾸미는 겁니다. 우리와 소통하는 것은 집뿐만이 아닙니다. 강조구문이에요. 강조구문. 앞에 명사 들어갔잖아. 그리고 관계대명사 나왔잖아. 강조구문이지? 어? 우리랑 소통하는 거 집뿐만 아니야. 이거 강조하는 거야. 모든 종류의 건물들이. 자, 하이픈. 얘들아, 이것도 삽입이야. 알았지? 얘도 삽입이니까 빨리 제끼고 동사 찾으셔야 된다고. speak 이렇게. 모든 종류의 건물들이 말을 해줍니다. 우리에게 조용히, silently, 침묵으로라는 것은 조용하게라는 뜻이잖아요. 자, 중심 소재 건물이고요. 건물들은 무생물이지만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지? 오케이. 자, 때때로 그 스테이트먼트는 is deliberate, 의도적이라는 거죠. 때때로 그 진술은 상당히 의도적이에요. 단어 조심하세요. 됐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디야?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식당이 있어. 근데 되게 조금 허름해 보여. 그럼 부자들이 들어가요? 조금 중산층이나 서민이 들어가요? 서민들이 들어가시겠죠? 맞아? 그런데 길을 지나가는데 빕스. 그 다음에 뭐 있냐 또? 스테이크집. 빕스 말고 뭐 있지? 아이씨, 까먹었네, 그 이름. 테이크아웃? 테이크아웃 하는데 뭐지? 아무튼 화려한 건물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갈 엄두가 안 나죠. 맞죠? 그런 거 얘기 들고 있습니다. 그런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가게나 레스토랑이 있는데 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안되다, 만들어지다예요. 목적이죠. 그것이 환영하기 위해서. 대부분 주로 저소득층 또는 고소득층의 고객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목적이지? 이때 대신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 생략도 가능해요. 목적격은 아니지만 생략을 시켜버려서 문제야. 건물의 외관이나 형태를 보면 얘네들이 사람을 환영하는 건지 가난한 사람들을 좀 주로 오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건지 잘 사는 사람들이 오는 건지 우리가 건물을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말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요지문이죠? 그쵸? 요지 주제 반드시 여러 번 써보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암기할 거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칠판에 써놨어요. 여러분들 저 순서대로 꼭 해주셔야 돼요.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복습을 철저히 한번 해주시고 모르겠거든. 내용 확인 하셔요. 주제 요지 파악하면서. 문법 보시고 문제 푸시고 질문하시고 암기 문장 외우기 이게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공부를 좀 적당량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럼 진짜 힘들어져. 자, 빌딩들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what to think, 뭘 생각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쉼표 나왔고 더 나왔죠. 비록 우리가 not register their message consciously. 자, register란 단어가요. 원래는 등록하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얘가 새기다, 명심하다 뭐 이런 의미를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를요, 의식적으로 명심하고 새기지는 않을지라도 건물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말해준다. 예를 하나 들어, 명동성당 가본 사람, 명동성당 가보셨어요? 들어가면서 내 마음이 되게 숙연해진단 말이에요. 그 건물의 모양이나 성모 마리아 상을 딱 보면 거기서 담배 피면서 개질하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할지를 건물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 거라고, 그게. 이해하셨어? 그래서 빌딩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해주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의식적으로 막 고민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딱 느낀단 말이야. 됐지?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뭐가 답이 될까요? 1번이죠. 건물들은 그들 스스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맞지? 2번은 왜 안 되죠? 건물 디자인은 자연에서 시작됐다? 뻘소리죠. 자연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3번 건물의 언어는 너무 모호해요. 이해하기가. 이 단어 모르면 작살 나는 거 아닙니까? vague, obscure, ambiguous. 잠깐만, 스펠링 이상하다. OUS. 요게 다 모호한입니다. 알았죠? 명확하지 않은. grasp이란 단어는요, 잡다 또는 이해하다예요. 여기서는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됐죠? 아니죠? 건물의 언어는 너무 모호하다? 아니야.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랬어. 4번. 어떤 게 더 중요하니? 안전이니 아름다움이니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5번. 어떻게 감정을 건물에다가 아키텍트가 누가 건축가들이야. 어떻게 건축가들이 부착하냐 이거예요. 부착하다. 감정을 건물에 부착하느냐. 건물의 감정 얘기가 아니에요. 건물은 뭔가를 말할 수 있다라는 1번이 답이 됩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오른쪽 정리하시죠, 이제. 소재, 무엇을 전달하는 건물들이죠?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물인가요? 메시지나 표현을 전달하는, 그쵸?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 무생물인 빌딩은요, 표현을 한다. 표현합니다. 녹슨 트레일러, 높은 벽을 가진 새로운 소형 저택. 들어오지 마시오. 라는 메시지를 나타내는 거고, 가게나 레스토랑은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고객을 위해서 설계할 수 있고요. 건물들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알려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맞죠? no less는 여기다 역시라고 해석했죠? 근데 제가 필기는 뭐라고 했을까요? 상당히 꽤라 그랬죠? 알아두세요. 의도적인 이 단어 조심하시고 register 명심하다, 새기답니다. 되셨나? 자, 5분만 쉬었다 할게요.